같이 온 쥐가 안 죽어 잘. 그 상황에서 이제 슈퍼 전파자들이 와서 마구마구 번지는 겁니다. 우리 사탄의 동물을 잡자. 뱀을 잡아다가 조각을 내가지고 그걸로 아픈 분에 해봅니다. 제일 애타게 찾아다니던 동물이 있어요. 이거는 100%다. 유니콘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벼르다가 사실 이거 왜 안 하나 싶은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전염병에 미친 뭐 역사 하면은 흑사병이 빠지지가 않고 흑사병은 진짜 네임드죠. 이게 사실 세계사나 의학에 관심 없는 사람도 흑사병은 대충 들어봤어요. 그리고 흑사병 마스크라고 하면 뭔가 역병이 사니 뭐니 해가지고 고리 모양의 마스크 있잖아요. 피리 부는 사나이도 쥐새끼 데리고 이렇게 나가는 게 흑사병 때문에 만들어진 얘기거든요.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유럽에서 어떤 멸칭을 쓸 때 패스트라는 단어가 엄청 들어갑니다. 이 나라를 관계없이 언어를 관계없이 패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안 좋은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14세기경에 이제 유럽을 휩쓸었잖아요. 적게 보면 3분의 1, 많게 보면 절반이 죽었다고 봅니다. 사실상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 상태거든요. 그럼 이 흑사병이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이집트에서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고양이 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설치류와 관련해가지고 생겼던 병이니까 글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합니다. 병원균은 이제 여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해서 이게 중앙아시아에서 기원전 180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뼈대에서 병원균이 확인이 됐어요. 그때 딱히 근방에 무덤총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시니아 페스티스랑 지금 유럽에 남아있는 팬데믹을 일으켰던 여시니아 페스티스랑 조금 달라요. 유행성 전염병을 일으키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질환은 그냥 풍토병으로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래된 기록을 보면은 이제 성경의 사무엘상을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궤를 담는 그 있거든요. 그거를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다음에 병이 돌아가지고 호되게 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독종의 제아스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하는데 독종이 패스트에 걸리면은 림프절이 엄청 부어요. 그래서 이게 종양처럼 생깁니다. 그리고 되게 아파요, 그게. 이런 말씀이 있고 그 후에 너무 무서우니까 블레셋이 쥐 모양의 황금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에게 바치고 나서 풀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쥐랑 관계된 림프 결절이 커지고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질환이란 것으로 봐서 아마도 패스트였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시기상 이제 당시 고대 중근동 지방을 보면은 아마 기원전 한 1000년 전쯤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근데 그 후로도 이 흑사병이 중근동 지방의 풍토병으로만 남아있지 어디로 가서 팬데믹을 하진 못해요. 실제로 이 당시에 이제 걸렸던 환자들의 흔적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균의 DNA가.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이랑 인도를 계속 있는 뭐 무역로의 중간에 중동이 있었으니까 인도로 갔다가 뭐 콘스탄티노플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번지긴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아프고 빨리 죽지만 그렇게까지 전염력이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흑사병은 중세를 망가뜨린 지금도 유럽에 남아있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코로나19 보면은 오미크론이니 뭐 이런 변이를 일으키잖아요. 아마 중간에 변종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균들도 뭐 진화를 하니까. 영국의 스털린 대학에서 이제 진행한 연구인데 지금의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초입에 있는 이시쿨 호수 근처에 천산산맥 근처에 있는 계곡마을을 조사하다 보니까 1338년부터 1339년 사이에 만들어진 무덤이 유독 많아. 다른 때는 여기가 그 규모가 큰 마을이 아니니까 2년에 한 명 이렇게 죽는데 이때만 100개가 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나. 네. 이상한데? 라고 해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묘비들을 보니까 그 중에 10개에서 역병이란 단어가 명확하게 언급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골을 발굴해서 DNA 조사를 해봤더니 패스트균이 나왔고 고대에서 계속 발견됐던 거하고 달라.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발견되는 패스트균하고 굉장히 닮아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이놈이 범인이구나. 그럼 여기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균을 누가 옮겼을 거 아니에요. 누가 옮겼을까 이걸? 쥐지? 쥐가 가기엔 좀 너무 멀잖아. 이 당시에 벌어진 일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13세기, 14세기에 되게 추웠어요. 지구가. 소빙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송나라,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전반적인 이게 농사 짓고 사는 나라들은 그때 되게 쇠퇴합니다. 근데 그때 흥하는 나라도 있어요. 몽고 같은 유목민족들은 지구가 서늘해지니까 풀이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생산량이 몇 배가 늡니다. 그러니까 사람당 말이 늘어지니까 힘이 강해지죠. 근데 그때 하필 13세기에 누가 태어나? 징기스칸. 칸이 형. 칸 형이 태어납니다. 아 엄청난 분이지. 이 사람이 몽골을 통일하고 약해진 정주 문명 송나라 박살내고 고려 박살내고 일본으로 가다가 태풍만 와서 박살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쪽으로 가죠. 서쪽으로 서진을 해가지고
막 박살을 내다가 유럽 초입에서 우리 칸 형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군이 회군을 하죠. 맞아. 그래서 지금의 크림반도 쪽 거기까지가 이제 강역이에요. 몽고 제국의 강역입니다. 여기서 크림반도는 약간 분쟁 지역이었어요. 분쟁 지역으로 14세기에 남아 있는데 크림반도가 거의 이탈리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고 보는데 크림반도 지역에 있는 몽고 제국은 종교적으로 별로 박해를 안 했거든요. 여기는 무슬림이 많아요. 무슬림인 몽고 전사가 그 한 마을에서 기독교인 상인한테 사망하는 거야. 종교적으로 다툼이 있었겠지. 그러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몽고가 미쳤나 보네. 그러게. 우리를 죽여?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타나마을로 쳐들어가. 타나마을을 싹 전멸을 시키는데 그 전에 이미 사람을 죽였던 상인은 그 근처에 있는 카파라는 항구 도시를 도망갔어요. 지금은 페오도시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로 도망가는데 성공했어. 몽고군은 근데 빠꾸가 없거든. 도시가 있네? 그럼 도시를 점령해야겠네? 그럼 쳐들어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카파가 공략이 잘 안 돼요. 몽고군이 그때 약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넘어오다가 페스트가 번진 거야. 진짜. 몽고군 쪽에서 페스트가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꼴을 카파도시 안에서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몽고가 화가 났죠. 그때 당시 이제 칸이 자니베크 칸인데 시신 모아봐 투석기로 도시 안으로 쏴버려요. 맞아. 왜냐면 자기가 보니까 이게 역병이 도는 거거든. 그럼 저 도시를 망가뜨리자. 어차피 다 죽일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날라옵니다. 그럼 카파는 이미 오랜 포위 공격으로 먹을 게 부족했단 말이에요. 와. 면역도 떨어져. 근데 이게 막 날라와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막 번져요. 근데 여기가 어디야? 항구 도시잖아. 도망가면 되죠. 네 척의 상선을 타고 카파를 떠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칠리아, 마르세유, 발렌시아 등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흑사병이 같이 번져요. 왜냐면 여기 쥐도 같이 타거든. 그리고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여기까지 몰고 온 쥐는 흑사병이 잘 안 죽어요. 왜냐면 중앙아시아에 서식하는 곰쥐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흑사병에 강해. 왜냐면 여기 풍토병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흑사병은 원래 쥐도 걸리면 쥐도 빨리 죽거든요. 그래서 흑사병이 번지는 경로가 쥐벼룩이 쥐를 물어서 쥐가 생기면 얘가 이제 사람한테 가서 물면 사람도 생기는 거잖아. 근데 쥐가 빨리 죽어버리면 이게 안 번질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온 쥐가 안 죽어 잘. 그 상황에서 이제 슈퍼 전파자들이 와서 마구마구 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변이가 일어나서 쥐벼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사실 흑사병이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는 안 붙였어요. 이건 19세기 때 붙인 거고 이때는 그냥 정체불명의 전염병입니다. 그냥 걸리면 오늘 또는 내일 모레 3일 이렇게 죽는 너무 빠르게 죽는 그런 병이에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젊은이가 아침에는 식사를 식구들이랑 하고 저녁은 조상들이랑 한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치료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중세가 암흑기잖아요. 왜 암흑기야? 1000년 동안 했던 걸 계속했습니다. 그 지식만 담습했어요. 의학 지식이 갈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치료를 잘 안 했거든. 근데 이거는 뭐라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원인부터 밝혀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이야 쥐벼룩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지만 이때는 쥐벼룩을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몰라. 쥐벼룩이 번진다는 걸 안 것도 1894년이나 돼서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오는 원인, 중세의 믿음에 따라서 신의 심판이다. 걸린 놈들 다 죄인이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신도뿐만 아니라 성직자도 죽고 귀족도 죽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요거는 아닌 것 같다. 요거는 벌은 아닌 것 같아. 신의 벌은 아닌 것 같아. 다른 원인을 찾아보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345년에 파리 대학의 한 의사가 잘 생각해보니까 45년 3월 20일에 토성, 화성, 목성이 일렬로 정렬을 했었다. 그것 때문에 공기가 오염이 된 것 같다. 근데 이게 황당하지만 이건 양반이에요. 왜냐면 토성 때문이네 그래도 토성 죽일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심했나 봐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욕을 해야 좀 되는데 그 당시에 제일 미운 사람은 무슬림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을 욕하고 무슬림은 기독교인을 욕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나 무슬림이나 각자의 세력관 하나 있기 때문에 욕은 해도 가서 죽일 수가 없어. 이것도 심심해. 누구 만만한 이교도 없나? 아니 유태인이 있어. 그리고 유태인이 잘 안 걸렸어요. 왜냐면 유태인들이 따르는 율법은 손을 닦아야 돼. 음식도 유태인들이 먹는 코셔 음식은 절차가 되게 복잡해서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퍼뜨린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죽여요. 근데 죽이면 뭐래? 계속 걸려. 그리고 작은 마을 같은 데서는 여전히 걸린 놈은 죄인이야. 그래서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우도를 베끼고 채찍질을 합니다. 어떻게 돼? 채찍질 한 놈부터 걸려 일단. 피가 계속 튀잖아 나한테. 맞네. 그 슈퍼전파자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위험한 건데. 슈퍼전파자 되는 거야. 그럼 마을 전멸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남이 때린 것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중세 기독교 신자예요. 근데 내가 병에 걸렸어. 난 내가 죄인인 것 같아. 스스로 옷을 벗고 때리면서 마을을 도는 사람들이 나와.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건 자의에 의해서건 계속해서 슈퍼전파자가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다른 치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 되게 인기가 있던 치료법이 있어요. 바이카리법입니다. 동물 치료예요. 건강한 닭을 꺼내 등에서 닭털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맨살을 아픈 사람의 부분 부위에 닿게 해놓고 묶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병에 옮잖아? 야 나았다.
병 일로 갔다. 옮겼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되겠어? 닭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사탄의 동물을 잡자. 뱀을 잡아와요. 뱀을 잡아다가 조각을 내가지고 그걸로 나쁜 분에 해문다. 낫겠어? 안 났지. 안 낫지.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제일 애타게 찾아다니던 동물이 있어요. 이거는 100%다. 유니콘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찾아다닙니다. 그거 찾으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면 근데 유니콘이 있을 법한 게 코끼리도 있고 코뿔소도 있는데 기껏해야 뿔 달린 말이 왜 없겠어. 있다고 믿지. 심지어 몇몇 의사들이 이게 유니콘 뿔 간 겁니다 라고 하고 팝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고 죽겠죠. 근데 이제 나는 좀 고귀한 사람이고 해서 이런 치료 말고 좀 더 효과적인 거 없을까? 이게 이제 이집트부터 내려온 건데 녹색, 파랑색은 항상 치료의 색깔이었습니다. 비소. 녹색이? 비소가 그렇잖아. 근데 이 당시에 비소를 갈 수는 없고 더 비싼 거 에메랄드를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소용없었겠지. 그리고 이제 이걸 못 사? 그럼 좀 더 싼 거 녹색 비소. 그러면 이게 이제 이쯤 되면 약 때문에 죽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죽어요. 근데 이렇게 되던 와중에 소문이 돌아요. 4인조 도둑이 있는데 이 병으로 걸려서 비몽사몽하는 집만 골라서 터는데 얘네들은 안 걸리더라. 와, 어떻게 안 걸렸대? 그래서 잡아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물약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이 물약은 먹으면 안 걸립니다. 거기에 와인, 정향, 로즈마리, 쑥 이런 게 들어가. 근데 하나 식초가 들어갑니다. 식초가 산이잖아. 이것도 뭐 썰인데 약간의 뭐 소독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티브스 비네가라고 해서 4인조 도둑의 식초라고 해서 이 물약이 어마어마하게 팔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으로 썼던 거 아니야? 미리. 블랙 마케팅? 그랬을 수도 있어. 처음부터 4인조 같은데? 도둑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치료도 하고 하는데 뭐 별로 효과는 없었겠지. 그러다가 이제 야 먹는 걸로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막 종창이 생겨가지고 터진다 그랬잖아요. 이런데 연고를 바르자. 연고를 바르면 반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구하기 제일 쉬운 게 뭐야? 대변이에요. 그래서 대변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요. 진짜 그러면 짱이다. 더 빨리 죽겠지? 깨끗한 소변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소변으로 이렇게 목욕하거나 마시는 더 사람들도 더 생겼습니다. 낫긴 하지.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점점 사람들이 다른 치료하자. 그래서 거머리를 해서 사열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제일 이제 인기 있었던 거는 미사 참석입니다. 다 같이 함께. 주교님이 오셔서 걱정되는 사람 다 오셔서 기도합시다. 덮어줘. 마지막 기도지. 집단으로 계속 번져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상하다. 이거 아픈 사람이랑 있으면 더 죽은 것 같다. 라고 해서 격리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침상 이제 걸리면 집에 있거나 가둬놓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 내가 감히? 나는 이런 데 못 있겠어. 조용한 시골로 내가 혼자 갈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 영지에 가서 영지에 퍼뜨리고. 뭐 이런 식의 일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격리가 점점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이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역병 의사들이 나와요. 역병 의사 옷을 보면은 현대적인 방호복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최대한 사람한테 손을 안 대기 위해서 되게 긴 가운을 입고 얼굴에 눈만 내놓은 부리를 하잖아요. 이 부리는 그때 당시 도끼로 옵는 일이었습니다. 냄새가 나거나 하면 그걸로 옵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각종 향초 같은 걸 넣는데 향초를 넣으면 아무래도 바깥에 있는 공기가 직접 들어오질 못하니까 여과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이 막대기로 뭘 했냐? 나 사람이 누워있어. 그럼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때려봐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 아직 살았네. 그리고 너무 가까이 오면 막대기로 밀어요. 거리두기를 하는 거리두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격리 개념을 이때 배운 겁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늦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시에 베니스, 그러니까 베네치아, 제노바 이런 데는 인구 절반 이상이 사망을 했고 유럽 전체로 보면 3천만이 죽었죠. 당시 유럽 인구가 많이 봐도 1억이 안 돼요. 적게 보면 6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나 30%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교의 권위가 이때부터 사실 무너지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해결이 안 되고 신의 심판이라고 하기엔 너무 끔찍한데 너무 신실했던 사람인데 막 죽어나가잖아. 신념 체계가 한번 뒤집히는 계기가 물론 되네. 진짜. 이렇게 뒤집히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마녀 사냥이 나오긴 하는데 의학의 역사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토록 무서운 한 시대를 끝장낸 병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 이 패스트를 무기화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도 연관이 있어요. 741 부대라고 들어봤어요. 마루타. 마르타 이시 시로 중장이라는 의사가 이끄는 부대죠. 만주에 주둔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실험을 하는데 중일 전쟁이 사실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명에 떨어집니다. 생물학 무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시 중장이 패스트균을 만들어서 번식을 시킨 다음에 중국의 닝보시에 인위적으로 패스트균을 퍼뜨려가지고 165명이 감염이 되고 112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치사율은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뭐 전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은 졌지. 그래서 이제 숭전국들이 이제 그 연구실을 가져가서 대륙을 끝장냈던 질환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90년대까지는 공식적으로 됐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하고 있겠지? 사실 지금은 근데 패스트가 돈다고 해도 그때처럼 파괴력을 보이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지금은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약을 먹으면 낫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건 세균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아니고 약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죽어나간 사람이 있긴 있겠지. 굳이 이거를 왜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혹시 그런 생각 있으신 분들이 볼 리는 없겠지만 불을 보진 않을 것 같은데? 봤다면 그만 연구해야겠다. 폐기를 하시거나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 연구만 하시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